그래서 저 같으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식당.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저는 식욕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삼겹살 좋아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각 피해자별로 쟁점을 굳이 나눠보자고 하면 2층에 있었던 손님, 즉 처음부터 페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했던 거는 메뉴에 있었던 20년산 빈티지 와인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수 측에서 메뉴상에서는 20년산 와인을 홍보해 놓고, 그리고 그걸 주문을 받아 놓고, 그걸 알면서도 25년산 빈티지 와인을 제공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층에 있었던 손님 같은 경우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층에 있었던 손님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도 모르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억울할 것 같은데, 손님은 한 병을 다 시켰어요. 와인 한 병을 주문했고 20년산 와인을 시켰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본인 와인인데도 본인이 케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식당 측에서 본인이 주문했던 와인을 관리하면서 와인을 다 먹는 경우에 그때그때 와서 따라주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와인이 실제로는 2층에 가서 다른 손님한테 제공되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 그런 경우에는 그 1층 손님을 피해자로 본다고 하면 모수 측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라는 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공된 와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와인이 단지 자기가 따라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샀던 그 와인을 다른 손님한테 제공한 것 뿐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저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거라고 상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딱 떨어지는 게 타인 소유죠. 손님 소유예요. 우리 의뢰인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본인들이 그거를 들고 있었죠.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고, 본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그걸 제3자한테 제공한 거예요. 내 허락 없이. 그런 경우에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횡령죄로 고소하시라고 권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원래 손님이 사진을 찍고 본인 SNS에 올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음식이 나왔을 때, 처음 와인이 나왔을 때부터 식순별로 계속 사진을 찍어 왔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직원분께서 그거를 알고 본인이 계속 와인을 따라주고 그 병을 올려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때가 되니까 그 당시 문제가 됐었던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따라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계속 있었던 것처럼 테이블에 올려주지 않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가서 다른 와인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 행동을 가지고 보면 처음부터 이 직원은 20년산 빈티지가 제공돼야 되고, 이 메뉴에는, 그런데 20년산이 아니라 본인이 들고 따라줬던 건 25년산이라는 걸 알아차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상담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한 행동을 하나하나 보고 그 외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실수였다고 하면 본인이 와인을 따라주고, 그리고 나서 그때 알아차리고 다른 병을 가져가 와서는, 그리고 그 병에 있던 원래 그 손님이 시켰던 그 와인을 죄송하다고 하고 따라주는 게 맞았겠죠. 그랬으면 자기가 본인이 실수를 인정하고 원래 손님이 시켰던 와인을 먹게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면 실수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분이 어떻게 했냐면 와인을 따라주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병을 가지고 와서 사진만 찍으라고 제공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손님들이 알아채고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진은 따라진 와인과 다른 그 원래 제공했던 와인이 찍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은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내가 원했던
와인이 아니라 다른 조금 더 값어치가 떨어지는 와인을 먹었겠죠. 모르고 먹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 직원한테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횡령죄는 이 사실관계가 전제됐고 다 입증이 된다는 전제라면 횡령죄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내가 물건을 가져다가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제공했거나 그냥 내가 취해버리면 그럼 바로 성립을 하는데, 사기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직원을 고소한다고 하면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는 이거를 내가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심의 의사거든요.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기가 제3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에 고소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처벌받게 유죄를 만들어주는 게 제 성과거든요. 그래서 2층 손님보다는 제가 성립하기 쉬운 1층 손님이 의뢰를 해주는 게 훨씬 좋죠. 봤죠? 일단 사기죄를 방어하는 거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기죄는 내심의 의사를 제3자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직원이 아차차 하고서는 다시 가져다 주고 그런 일련의 행위는 직원한테 불리한 게 맞아요. 분명히 맞지만 다른 상황들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내가 실제로는 이게 실수였지, 그거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 거기다가 제가 이 사건을 봤을 때는 그 직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손님의 와인을 다른 와인을 줌으로써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그런 동기가 없고 그런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 이득 없이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피력하면 사기죄 내심의 의사는 없었다,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다리는 고혜련 변호사였습니다.